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우리 인사 아트 프라자 우리 회장님을 2020년 아트코리아 방송이 선정한 문화예술 대상으로 이렇게 수상하시게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 아트 프라자의 어떤 대혁신, 대변신, 그리고 그 변신과 더불어 그 안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우리 회장님의 그런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사실 우리 그 인사동에 무엇인가를 좀 일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 동숭동이 본적지예요. 종로구가.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많이 그 인사동 아니면 세운상가 이 종로 1, 2, 3가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그래서 내 꿈이 있다면 이런 인사동에서 뭔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저한테 기회가 온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건물을 제가 매수를 하고 여기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사실 수분양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것을 갤러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저한테 참 좋은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죠. 다름 아닌 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저를 변화를 시키게 된 것이에요. 1층에 관광상품을 팔던 곳인데 관광상품 팔던 곳을 제가 이제 이 입점하셨던 그분들을 상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데 엄청 힘들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전에 같았으면 권리금도 많이 줬어야 되고 이랬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쉽게 그냥 보증금만 빼주면 나가겠다. 이래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전체를 다 갤러리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인사 아트 프라자가 갤러리로 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합 문화 공간을 어떻게 어떤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가고 싶으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제가 그 여기까지 이제 갤러리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찌 되었건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인사아트 프라자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네. 더 넓게는 우리 인사동을 어떻게 좋은 인사동 이미지를 갖고 갈 것인가? 지금 현재는 우리 그 인사동이라는 곳이 중국 관광 상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5,000원짜리 갖다가 뭐 10배 남겨서 5만 원에 판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인사동이. 그래서 우리 인사동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나만이라도 우리 인사 아트 프라자만이라도 갤러리로 해서 젊은 청년 작가들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공연장을 이용을 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해서 인사동에 이런 관광 상품, 중국 상품이라든지 이런 싸구려 상품이 안 들어오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울리는 문화사업 어울리는 인사동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인사동에서는 유일하게 공연장을 가진 건물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 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아, 네. 그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현재까지 우리 그 종로구에 우리 인사동 전체를 놓고 보면 공연장이 저희 건물밖에 없어요. 예, 현재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그 사용하는 인원을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의자가 이렇게 긴 의자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저번 달에 전체 이거를 다 1인석 의자로 바꾸었습니다. 1층 대극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약 178석으로 다 바꾸었고요. 소극장은 이제 신앙송이라든지 조그만 행사, 그 다음에 뭐 포럼 이런 걸로 이제 지금 현재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극장은 이번에 바꿈으로 인해서 11월 달부터 그 박혜미 선생님 뮤지컬 공연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혜미 선생님이 뮤지컬을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지금 현재는 기억이 되어 있고,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 있을 때는 우리 그 인사동의 미술 작가들,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그림 판매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림은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계속 작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동기로 이 미술인 후원 또 이런 문화예술 후원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셨는지. 제 딸이 그 성악을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해외 이탈리아 가서 이제 성악을 공부하게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남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잠깐 그 이제 그 남자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외국에 있으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빠가 문화 사업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빠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저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아빠한테 뭐 도움 드릴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 아빠가 이 문화 사업에 돈을 버시게 되면 그 돈을 저한테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문화 사업에 써라. 문화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성악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딸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실 저는 웃음입니다만은 딸 결혼할 때 1,000만 원 줬습니다. 예, 1,000만 원 주고 이제 일단락 쳐서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그림에는 우리 아내가 또 그림을 전공한 건 아닌데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림을 많이 배웠어요. 학원도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그림을 많이 배워서 그림에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문제 제가 이 건물 매수한 것은 200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다 분양이 돼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한 10여 년 가까이 걸렸어요. 이거 하나 여기가 146명이거든요. 예,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그 건물을 매수하다 보니까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지금부터 사실 한 4, 5년 전, 5, 6년 전부터 이제 이게 변신하게 된 거죠. 우리 인사아트 프라자가 인사동에서 참 제일 좋은 건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갤러리를 운영해 오시면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작가 후원이라든지 문화예술 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사실은 우리 그 문화다 그러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작가가 있어도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 대관료가 없어서 전시를 못 한다든가 정말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갤러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 작가전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연예인들이 그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많으세요. 남궁옥본 선생님이라든지 추가일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마영 선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초대전을 합니다. 초대전을 해서 그림을 판매 금액의 50%를 우리한테 좀 기증을 해달라. 50%는 우리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 50%를 저희가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모았다가 연말에 부르 이웃 돕기에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하죠. 그리고 1년이면 한 4차례 정도는 우리가 젊은 청년 작가전 또 아니면 무슨 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런 청년 작가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청년 작가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어떻게? 인터넷에 이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00명 이상이 청년 작가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30명을 저희가 평론가님들 통해서 뽑습니다. 작품이 좋으면. 그래서 두 개 층, 우리 두 개 한 125평씩인 4평당 한 250평에 30명 작가를 전시를 해줍니다. 전시를 해주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작가들을 7명에서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다시 또 한 층에 전시를 또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작가들을 청년 작가들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젊은 작가들을 이렇게 밖으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1년이면 4차례 정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1년 동안 저희 그 전시를 했었던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연말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작품을 또 한 점씩 좀 출품해달라고 해서 그 작품 출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갤러리에서 다 전시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크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이 작품을 또 이제 제 지인이 됐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 작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한테도 50%는 작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50%는 저희가 또 구에다 아니면 병원 같은 데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종로구에 독거노인 돕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한 25,000장 이렇게 구매를 해서 종로구에 기부를 했어요.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가 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인사 아트 프라자가 조금씩 좀 위상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 아트프라자, 인사 아트프라자를 운영해 오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테고 네. 그리고 보람도 느끼셨을 텐데 언제가 가장 어려우셨고 언제 또 보람을 많이 느끼셨는지. 제일 그 어려웠었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한 뭐 146분 이 이제 수분양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사실 협의를 해서 한 분 한 분 내보내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 같으면 거 진짜 포기한다. 어떻게 146분 점주들을 내보낼 건데 라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사실 시간은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제가 프랜차이즈를 갖고 항상 해왔기 때문에 분명 시간은 걸리되 해결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 한마디 믿고 이 글귀를 믿고 제가 어제까지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제 몇 분 남은 분들하고 해결을 해서 정리가 딱 됐을 때는 그 성취감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랬을 때는 정말 제가 딱 이 생각하는 순간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한 7, 8년 가까이 거의 고생을 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런 누가 타치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이 건물을 멋있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때 당시는 내가 무언가를 이걸 하려고 해도 그 중간에 뭐 알바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주위에서 인사동 시선을 볼 때 왜 저 건물을 저렇게 정리를 못하고 지저분하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제가 어디를 걸어간다든가 할 때 꼭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었고 너무 힘들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사실 작가님들을 위해서 5층, 6층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한 3월 달 오픈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작가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 뮤지컬 공연 지금 하고 있는데 가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고 물론 저희는 뭐 꼭 차 팔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안 마셔도 관계없고 우리 이제 루프탑에 올라가서 성화대가 보이거든요. 거기서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이러는 거를 제가 원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꼭 와서 차를 팔아야 된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쉬는 공간, 쉼터가 되어줬으면 우리 인사 아트 프라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은 5층, 6층 정말 잘했다. 인사동 살리기 운동에 대한 굉장히 열의가 뜨거우시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또는 구상이
바람이 네.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셨던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인사 전통 보존회라는 네. 우리 그 전체 상인들 모임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보존회의 그 회장은 이제 3년 임기로 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교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회장님하고 저하고 사실 상당히 가까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어떻게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일을 하려고 해놔도 사람들을 모일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나 종로구에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정책과장님이라든지 문화국장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제 건의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인사동을 살리려면 지금 전에는 사실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동이 사람이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이면 이렇게 사실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차가 없는 거리가 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차가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전에 비해서는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차가 전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통 통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침 11시나 12시부터 하고 저녁 6시까지만 해라. 그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내려서 가까운 식당을 하든 차를 한잔 마시든 그림을 보러 오는데 지금도 10시부터 10시까지 이것은 아니다라고 건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만 얼마 전만 해도 그 차가 들어오면 네. 전부 다 스티커 발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완화가 됐어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건의를 해서 완화가 돼서 지금 꼭 10시까지라고 해도 차가 들어와도 저도 차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스티커가 발급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스티커가 발급됐는데 근데 물론 제 차뿐 아니라 다른 차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스티커 발급 안 되는 거 하나만 봐도 변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건의했던 것이 우리 그 루프탑에서 우리 그 인사동을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보면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고도 제한이 다 돼 있어서 지상 3층밖에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상 6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층에서 이렇게 밑에를 보면 문화지구라서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지붕을 한번 보면요.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이 비가 오면 비가 새니까 갑바 있잖아요. 이렇게 비닐 같은 거로 막 씌워놓고 그 위에다 막 돌을 얹어놓고 막 그랬습니다. 비닐하우스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여러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인사동에 와서 무언가를 보려고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붕 이런 걸 찍어요. 그런 것이 이제 러시아로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내면 야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본인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못 고치면 정부 지원을 좀 해서라도 기와만이라도 깨끗이 좀 해달라. 이거를 제가 이제 건의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인사동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고 하려면 우선 사소한 그런 것부터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사 전통 보존회에서도 지금 될 수 있으면 우리 중국산 물품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전통 예술품을 팔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엄청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그 인사아트 프라자를 운영해 오시면서 미술인들에게서 느낀 점 있잖아요. 그리고 미술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 이런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네. 참 제가 우리 1년이면 작가 선생님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오시거든요. 왜냐면 단체전 하면 보통 한 층에 마니캔을 뭐 50명까지도 전시를 합니다. 물론 또 한 층에 개인전해서 한 분이 또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1년을 놓고 볼 때는 정말 많은 그 작가 선생님들이 저희 인사아트 프라자를 방문해 주시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작품 50호, 100호면 상당히 큽니다. 예, 큰 작품을 들고 와서 한 점 전시를 해요. 단체장 같으면.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냥 생각하기는 그냥 단체전이고 모임 회원이니까 전시해 놓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미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이 판매가 돼야 된다. 그러나 작가 선생님들은 판매하는 생각은 가지신 분은 불과 한 1000분이면 한두 분일까요? 이 작품을 팔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작품 전시하는 것만 놓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작품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작가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전시하시는 작가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홍보를 못하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유튜브라도 통해서 내 개인 어디에 홍보를 해서라도 팔아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전시를 해라. 작품 하나 팔면 그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전시를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 팔리면 또 전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넓히다 보면 이 작품이 판매가 분명히 됩니다. 제가 사실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같은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아트코리아 방송 같은데 의뢰를 해서 자꾸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면 그 작품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인사아트 프라자가 지역사회 공헌, 문화예술 후원, 그리고 인사동 살리기에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이 우리 회장님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아트코리아 방송 기사는 정말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그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그 우리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사를 써주시고 정말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남못지 않게 부지런하게 다니는데 저보다 한 10배는 더 빨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이 정말 최고의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여기 5층인데 네.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네. 전에 여기가 갤러리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달라졌어요. 네. 전에 어떤 식으로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예, 맞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전통 차를 판다는 것이 없었고요. 네. 갤러리로서만 이용을 했던 곳이에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 공간이 전에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깨끗이 못한 네. 그런 공간이었는데 제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작가 선생님들 또 일부인들 또 손님들이죠. 네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여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만든 지는 3월 달인데요. 상당히 그 이후에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정말 우리 인사아트 프라자가 너무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인사동에 우리 그 이제 장애우들이 오시면 장애인들 오시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우리 인사동은 다 화장실이 다 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맨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림 그리는 작가 선생님들도 이 장애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정말 넓게 제가 아주 과감하게 화장실을 아주 넓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여기 오시면 최고라고. 정말 훌륭하신 배려시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네. 탁 트인 공간, 네. 그리고 저 인왕산, 네. 네, 이런 공간들이 작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작가 선생님들이 네. 보통 작업실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네. 열악해요. 작가 네네. 선생님들. 그 전시장에서 좁은 곳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또 아니면 좁은 곳에서 작품을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인사동에 오면 다 낮은 곳만 있잖아요. 위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갤러리라는 곳이 특성상 네. 전부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는 5층 갤러리는 다 이렇게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그래서
저쪽 보이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네, 천왕 우리 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행정동이라고 하고요. 우측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뷰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 가슴이 그냥 탁 트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죠. 네. 갤러리로 이용하시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우리 갤러리는 이제 아무 분이나 뭐 전시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5층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컬렉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작가 선생님이 이제 보통 중견 작가 이상 되어야만 여기 저희 5층에서는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좀 넘어 작품 아닌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다 보면 우리 이 5층 자체가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그 훌륭하신 석태린 작가님, 저희 5층에서 전시하시기 위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작품은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정물을 생각하게 되면 테이블 위에 보통 이렇게 정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물은 약간 그 구상과 반추상의 그런 조화로움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반추상의 이미지를 약간은 기하학적인 그런 무늬로 그 회화의 기본 요소가 되죠.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실제로는 없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재해석했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아, 회장님. 네. 여기 이렇게 6층 올라와 보니까 어디 그리스의 해변가에 아주 멋진 그런 카페에 온 것 같아요. 네. 이 공간에 대해서 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전에는 여기가 그냥 옥상으로만 활용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구, 뭐 짐, 못을 가구들 이런 것만 여기 수북이 쌓여있던 곳인데 이것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해서 이 공간이 정말 멋있는 우리 이제 카페죠. 카페를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토요일이나 휴일 때는 자리가 없어서 줄 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그 인사동에 이런 곳이 있는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여기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이 사진을 막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멋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밤에 여기 온 적이 있는데 야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음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쓰시는지. 아, 지금 이제 야간에는 이 의자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탁자 이런 곳이 형명 색상 한 뭐 25가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 그러니까 내가 노란 걸 좋아한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내 의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란색 의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앉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면 아주 엄청 찬란해 보이죠.